10년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데 경매로 날릴까요? 제가 임차를 넣어드린 상가 주인분이 심각하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아직도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이신데 월세를 받아도 돈을 보태어 이자를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이 상가 때문에 내는 세금도 많다네요. 작년엔 살던 아파트까지 팔았다고 하면서 이젠 지쳤다고 그냥 경매로 날리는 게 차라리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파트너 임 소장입니다. 저는 상가 매매나 임차 계약을 많이 해왔는데요. 상가를 대폭 할인하는 분양 외에는 신규 상가 분양은 추천하지 않아왔어요. 그 이유를 제가 수년간 상가 상담을 해오면서 봤던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가를 구할 때 투자자나 임차인이나 공통으로 피해야 할 중요 포인트 3가지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분양받고 10년 넘게 기다려왔는데 이젠 너무 힘들어서요. 주변에 사람들이 차라리 대출이자를 갚지 말고 경매로 상가를 없애버리라고 하네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나중에 공실되면 대출이자의 관리비까지 내야 하니 저도 걱정이네요. 대출이자도 올랐는데 세금도 부담되고 건강보험료도 올랐어요.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 판이에요. 어쩌면 좋을까요? 경매를 고민했던 분은 퇴직하면 상가 월세로 생활할 수 있겠지 하고 작은 꿈을 안고 10년 전 분양받은 상가 주인입니다. 상가 분양사가 월세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6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지금은 월세 80만 원, 제가 2년 전 임대 맞출 때 9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계약해드렸던 상가 주인입니다. 임차인 장사가 너무 어렵다고 월세 조율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간신히 80만 원으로 10만 원을 줄여서 재연장 계약서를 써드렸어요. 이 정도 월세면 계속 손해입니다. 이자 내기도 부족하다고요. 다른 임차인 없어요? 요즘 가게 보러 오는 사람 없나요? 상가를 사려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요? 도대체 상가를 얼마에 내놔야 팔아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이 임차인 아니면 당분간 공실이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한 것인데 임대인분은 이젠 이자를 10만 원 정도 보태야 할 정도로 하면서 이럴 바에는 대출 이자를 안 내고 연체해서 경매로 상가를 털어버리면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임차인 보증금이야 2천만 원 정도이니 본인이 피해 안 가게 하시겠다고. 저도 뭐라 해야 할지 난감했답니다. 자꾸만 한숨 쉬면서 자신을 너무 탓하는 거예요. 아내 보기도 자식들 보기도 너무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상가 분양사가 월세 300이 아니라 준공하고 나면 프리미엄 얹어서 팔아도 되니까 분양받으면 나중에 상가가 재산도 불려주고 효도할 거라고 했다네요. 어쨌든 본인이 도장을 찍었으니 본인 욕심 탓인 건 아는데 그냥 역세권이고 신도시라서 좋을 줄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직장 다니시는 중이니 경매로 털려고 하시면 신용불량에 힘드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퇴직 후 고민해보시라 말씀드렸죠. 또 금리는 낮아질 테고 화폐가치 하락으로 어느 정도 상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매매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반대로 제가 분양가의 반값의 상가를 사드린 분은 월세 150만 원 밖에 안 되는 상가를 샀는데 벌써 7년째 한 번도 공실 없이 꾸준히 월세 받고 상가 가격까지 이젠 올라있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상가를 고를 때 투자자든 임차인이든 결국 목표는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공실이 없는 상가. 그런데 문제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 확률이 높은 함정 입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가 구할 때 이것만은 알고 구하셔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과잉 지역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신도시 상가들의 엄청난 공실 상태는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의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벌어진 결과입니다. 신도시 조성시 개발 주체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택용지보다 단가가 높은 상업용지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고 이는 도시 규모에 비해 상업시설의 절대량이 많아진 겁니다. 중심 상업 지구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까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고 이로 인해 공급량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상권이 분산되고 공실이 급증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근린 상가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도 있죠.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을 높게 책정한 가장 큰 이유는 개발 이익 극대화에 있습니다. 개발 주체로부터 상업용지를 사들인 건설사들은 높은 분양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이를 팔아주는 분양 대행사 또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던 거죠. 결론적으로 신도시 상가의 이익은 주로 개발 주체, 시행사, 건설사, 분양 대행사 등 공급자 측이 가져갔으면서 이를 분양받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 신규 분양이나 신도시 초기 상가는 피하세요. 최소 2, 3년 후에 상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유동인구의 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유동인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흘러가는 유동인구와 머무는 유동인구. 흘러가는 유동인구는 지하철 타러 가는 사람, 또 큰 대로에서 차만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머무는 유동인구는 그 동네에서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쇼핑하러 온 사람, 병원 가려는 사람, 학원 보내러 온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진짜 돈 쓸 사람들입니다. 특히 항아리 상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상가들이에요. 이런 곳의 장점은 뭐냐면 주민들이 다른 상권으로 가기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그 상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최근 쿠팡이든 온라인으로 어려워진 업종도 있어요. 세 번째, 접근성 떨어지는 상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성수동, 홍대, 강남역, 건대, 이런 대표적인 상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평지입니다. 언덕에 있는 상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권은 여성들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여성 고객들이 하이힐 신고 언덕 올라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또 밖에서는 보이는데 출입구가 멀고 복잡해서 찾아 들어가는 게 어려운 상가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상가는 분양할 때 평면 도면이나 모형만 보고 분양받은 상가들이 많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발길은 간사하다는 것이죠.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분양받은 분들은 99% 상가 투자 초보이고 분양사의 말에 넘어간 분들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대로변도 조심해야 해요. 차는 많이 다니는데 사람은 별로 없는 곳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큰 대로변에는 은행, 자동차 전시장, 스타벅스 이런 것만 있고, 정작 일반 음식점들은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이면도로 골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상가 구할 때 투자나 임차에서는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들이 많아요. 권리금은 적정한지, 임대료 상승 여력은 있는지, 주변 개발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수년간 축적한 상가 노하우를 담은 상가투자 임차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적은 상담비로 몇 천만 원, 몇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겁니다. 상가투자든 임차든 결국은 같은 원칙입니다. 장사가 잘 돼야 월세도 잘 나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